두 번째로 가시죠. 사모펀드요? 네, 사모펀드와 이제 어쨌든 웅동학원. 사모펀드 합시다. 웅동학원. 난 이거 스킵할래. 두 개 합치세요 그러면. 네, 저는 반반. 네, 사모펀드 쪽에 좀 꽂혀 있는데. 그 전문가니까 또 증권회사 다니고 그러니까. 어제 근데 사모펀드 해봤어요? 아니 난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해봤어요. 아니 지난주에 직접 하셨다고 한번 얘기하셨었잖아요. 예. 증권회사에서는 안 하지 않아요? 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한 건데 그러면? 아 나와서 내가 그거 잘 됐으면 여기 없을 거라고. 어디서 오피스텔 내가 차려가지고 그랬잖아. 그거 잘 됐으면 여기 없었다고. 두 진짜 차렸구나. 에? 저기 여기 뭐냐, 없었다고. 차렸구나. 방송국 샀지 내가. 뭐라 그러죠? 영어로? 저기 어쨌든. 뭐 투신사 말고 뭐 어쨌든. 그런 거 비슷한 거 자, 만들었구나. 중요한 거. 네.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딱 보니까 그거네.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 나오면 딱 그거잖아. 개업한 다음에 했어요. 변호사님 다음에. 어쨌든 자 일단 그 어쨌든, 얘기 해보시죠. 예. 사모펀드 이게요. 어제 저는 사모펀드에서 조국 후보자의 무능함과 거짓말을 동시에 봤다. 무능함 첫째. 전 사모펀드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예. 뭔지도 몰랐어요. 사모님이 하는 펀드인 줄 알았으면 이건가요? 법대 교수가? 예? 무능함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 민정수석에서 검증에 이렇게 빵꾸가 나는 거예요. 민정수석에 검증을 하면 온 사회 모든 것에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료를 보고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이게 공직 후보자 적격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인 말대로 하면. 그러니 검증이 그렇게 빵꾸가 났었구나. 또 하나. 근데 그 사모펀드 몰랐다는 건 지금 거짓말로 올라도 생겼어요 오늘. 왜냐하면 2012년에 론스타 예. 대표적인 저 사모펀드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론스타. 그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법대 교수들이 문제 있다고 공동 성명할 때 거기다가 이름을 올리면서 예. 본인이 이제 금융노조 관계자들 내가 그 일 잘한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오늘이 거짓말이에요. 예. 예? 둘 중에 하나. 또 하나 기본적인 뭐 이 건에서만 좁혀서 볼게요. 어제 조국 후보자 뭐라고 그랬냐면 정확하게 2017년 5월 5일 9일 대선이죠. 그러니까 5월 달에 대통령 취임하시고 인정수석이 된 다음에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해야 되니까 주식을 팔아야 돼서 예. 당시 있던 주식을 다 팔아서 현금화했다. 예. 그럼 이걸 가지고 그 당시 어떻게 할까 부인이랑 의논을 했더니 자기 집안에 주식을 잘하는 오촌 조카가 있어서 그 오촌 조카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을 소개받아서 그 코링크라는 거 그때 몰랐는데 예. 그때 그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언제? 2017년 5월에.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주 푸아 웃었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언론 보도 본 게 있어서. 근데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얘기 바로 나오더라고요. 예. 2017년 3월에 이미 부인인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아 이제 정 교수로 하시죠. 네. 네. 부인인 정 교수가 3억을 예. 본인 남동생이 빌려줍니다. 예. 근데 그 빌려줄 때 계좌 이체할 때 보면 괄호하고 코링크라고 써 있어요. KOR 뭐 이렇게. 예. 그 돈을 그 처남은 그 사모펀드 하는 회사인 코링크에다가 지분을 사요. 예. 뭐죠 이건? 그럼 부인은 처남이랑 2달 전에 처남한테 돈 빌려서서 그 처남은 이미 그 코링크 지분을 샀는데 회사 지분 샀는데 예. 조국 후보자는 5월 달에 알았다는 거예요. 뭐죠 이 상황은? 그러니까 그 5월 달에 알았다는 게 거짓말 아니냐는 거죠. 저는. 아, 예. 만약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부인한테 물어봐서 당시에 이러이러 된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은 다 모르고 5월 달에 알았다고 하는데 이미 3월 달부터 부인하고 동생 처남은 그 코링크라는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요? 부인이 후보자한테 얘기를 안 하고 동생한테 빌려줄 수 있는 상황. 자 그렇다면 예. 제가 후보자라면 예. 여보 이거 뭐야? 얘기를 해봐. 부인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뭐 이렇게 된 거야. 음. 그럼 그걸 본인이 취재를 해서 어제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게. 그러니까 아내에게 확인해 본 결과 저에게 그렇죠. 얘기를 안 하고 동생한테 했습니다. 빌려준 거다. 제 뭐 아내 이렇게라도. 이름 불찰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하던지 그것도 아니에요. 뭐죠? 아유, 뭐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돼요? 예, 예. 네. 론스타 때는요. 저도 사실은 그게 반대 설명이 아마 민변에서 해서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론스타가 사모펀드인지 잘 몰랐어요. 어쨌든 국부 유출한다. 어쨌든. 물론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론스타 단위가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외환은행을 뭐 싼값에 헐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고 간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주된 이슈였죠. 핵심이었고 예, 예. 아마 조국 수석이 그 당시에 했을 때도 저는 아마 그때 당시 아마 외환은행 노조라든지 시민단체도 대부분 그 논리였어요. 어쨌든 먹튀한다 이 얘기였지. 그 얘기가 있어. 그렇죠. 그 얘기가 그리고 많았죠. 사모펀드라는 단어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이게 얘기하면 우리 요즘처럼 뭐 GP, LP, 뭐 블라인드 펀드 이런 내용은 잘 제가 몰랐을 것 같고. 어쨌든 얘기 들어보세요. 그거 맞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그 사전에 그러니까 2달 전에 동거래를 했으니까 몰랐을 리가 있냐? 이것도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부인이 남성한테 빌려준 거예요. 예. 빌려주는데 그 돈을 어디 갔느냐 했는데 그 썼다는데 그게 왜 조국 후보가 그거를 알았다는 걸 전제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집안 얘기잖아요. 예. 자기하고 남동생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도 나온 거 보면 철저하게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예. 철저하게 다르다. 그 철저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조국 후보 어제 돈 얘기 받은 들어보세요. 날 처남이 그 지분 사는 건 기록이 나와 있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조국 후보가 어떻게 하냐고. 부인이 남동생한테 빌려주는 거를 네. 예를 들어서 알았을 것이다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이 얘기는 네. 조국 후보자 어제 얘기는 우리 집안 사람들 내 부인인 정 교수도 코링크라는 회사랑 전혀 27시 5월까지는 거래가 없었는데 내가 공직자가 되고 나서 주식을 팔고 나서 그 돈을 뭘 할까 하다 보니 소개받았다. 그때부터 내 사촌 동생 오촌 조카한테 야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 주식 거래가 선수잖아. 없다는 게 아니라 몰랐다. 주식 선수잖아. 형 삼촌 내가 아는 사람이 저 대학교에서 성악가 하다가 지금 저 보험회사 지점장 하다가 나와서 사모펀드 차렸는데요. 거기 한번 투자해 보시죠. 이래서 그때부터 거기랑 접촉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모든 가족이 본인뿐만 아니라 정 교수도 부인도. 근데 부인은 그러니까 부인 그 전에 돈 뺍시다. 넣었어. 부인 뺄게. 그러면 처남은 이미 그 회사에다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었던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스펠링이 다른가는 것도 KOLIEQ잖아요. 스펠링이 그게 코링크냐는 건데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에서 EQ가 뒤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약자를 어떻게 붙이냐에 따른 문제지 코링크 네. 맞아요. 아니 전제가 아니라 계속 얘기하는 게 핵심이 네. 부인이 남동생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 후보도 그 코링크라는 회사를 알았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리가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핵심 전제가 부인이 남동생한테 돈 빌려준 거를 조국 후보자한테 뭐 허락을 받든지 팩트라면 조국 후보자 어떻게 얘기했어야 되냐면 사실은 그때 주식을 팔아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 처남이 이미 제 사촌 동생이 아는 사람의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우리 저 처남도 거기다 투자를 했으니 그리고 내 사촌 동생, 사촌 조카도 오촌 조카도 추천을 해줬으니 예. 그러니 내가 거기다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부인한테 사실관계 다 확인을 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얘기도 사실은 이 전에 주식 8억 5천인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주식 관리를 사고 이런 거를 부인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부인이 본인이 민정수석 돼서 팔았다는데 지금 얘기는 마치 조국 수석이 주식을 갖고 있었고 그걸 팔아서 부인한테 얘기한 것처럼 하는데 그걸 반대로 죠. 반대지 지금. 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조국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뒤로부터 어제는 직접 투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형태를 변경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갑자기 주식 8억 5천 팔려고 했으면은 꼭 이득을 보고 팔았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팔았을 텐데. 저는 그렇다면 거기서 자신이 그렇게 신경 써가지고 직접 투자 요소가 없는 곳에 투자를 하려고 했으면은 사모펀드 그것도 가족 구성원만으로 펀드가 구성된 사모펀드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정도는 본인이 알았어요, 그거는 가족만으로 구성된다는 걸 알았을 것도 전제로 하는 거잖아 지금. 아니 그걸 몰랐을 수가 있나요? 아니 무조건 다 부인이 관련 뭐 결혼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 우리 부인이 뭐 주식한다 이런 얘기 들어요 저도. 예. 우리 부인도 뭐 산다 그러는데. 어느 회사 사는지 맨날 주식 떨어졌다 그러면 뭐라 투덜거리는데 난 어디 사는지 방금 전에 몰라요. 얘기했죠. 얼마 투자했는지 몰라. 와이프분이 재산을 다 관리했다 그러면은 그분한테 팔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와이프 그 8억 5천어치 다 팔아야 된다. 얘기는 했겠지. 민정수석 되니까 어쨌든 이게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배우자분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민정수석이 되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것이고 직접 투자가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것인데 그러면 그 배우자분이 투자할 때 그 부분을 5천이든 누구한테 안 물어봤냐는 거죠. 그거를 사실상 이 펀드에 대해 가지고 지배적인 영향을 할 수 있는 주주 구성이라는 거를 안 물어봤냐는 거죠. 아니 가능성이 있죠. 5천이 사모펀드 하십시오. 돈을 투자해 받았다. 그거 하고 지금 그 펀드 구성원이 다 그 펀드 그러니까 어쨌든 조국 후보 가족과 그다음에 부인의 남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5천이 그러면은 속였다 그거를. 아니 속였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 블라인드 펀드 얘기가 이제 나왔었잖아요. 어제. 그래서 근데요. 예. 저 주식 정권회사 하면서 수많은 주식 투자의 패턴들을 봤거든요. 예. 묻지마 투자하는 경우 딱 두 가지예요. 확실한 정보가 있거나 봐보거나. 봐보면 하죠. 아무도 몰라. 봐보면. 뭔가요? 이 처남은? 그러니까 처남이 누나한테 받은 돈을 저는 그게 봅니다. 받은 돈을 가지고 회사 지분을 사죠. 그것도 비싸게 사요 지분. 제가 알기로는. 예. 그리고 그 펀드에 돈을 넣는데 유일한 재산의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을 풀로 받아서 들어갑니다. 아파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풀로 받아서 주식이든 사모펀드 투자하는 경우는요. 하시겠습니까? 불안하죠. 불안하죠. 두 가지예요. 봐보거나 확실한 정보가 있거나.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는 겁니까 이건. 예? 그러니까 냄새가 무시무시 나냐. 자 이렇게 볼게요. 예.
저도 솔직히 말하면 어제 그 해명은 저는 조국 교수가 사모펀드와 그 부인과 처남과 자기 오촌족 하는 걸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건. 예. 다만 어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건 조국 후보자가 알았냐 몰랐냐를 떠나서 이 문제가 불거지면 부인한테 제대로 확인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확인도 안 하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어제 한 말이 기존에 나와 있는 거래했던 거는 배치되니 어제 거짓말을 했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것이지 조국 후보자가 알았다고 저는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부인, 처남, 오촌 조카 이 핵심 3인은 분명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가 단정은 안 할게요. 유튜브지만. 예. 저는 공정방송 지향합니다. 예. 농후하다. 농후하다. 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아마 좋아요. 제가 알기로 검찰도 이 부분 제가 이제 듣는 소스에 의하면 검찰 관계자의 뭐 말을 빌려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다. 이 사모펀드는. 제가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주가 조작이나 이 수사하기 어려운 게 많이 얽기 속에 쿠션을 많이 치고 그러면 어렵거든요. 예. 너무 심플해 이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계좌 몇 개 알겠습니다. 따고 예. 아니 관련자 몇 명 소환 조사가 금방 나온다.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외국에서 안 들어오네 오촌 조카가.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오지? 검찰이 상당히 이제 전방위적으로 어쨌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이죠. 지난주 이례적이죠. 예. 이거는 어떻게 보신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 사모펀드가 네.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제가 거예요? 봤을 때는 검찰의 수사 방향 가장 큰 축이 두 개제요. 하나는 사모펀드, 두 가지는 부산. 부산. 그러니까 부산은 이건 약간 의혹성일 수도 있는데 유튜브니까. 예. 예? 부산 속에서 보면 별일 얘기 다 나옵니다. 지금 저도 듣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근데 부산 저는 병원 얘기한 거죠? 병원. 예? 병원. 아니 부산대 그러니까 병원. 아니 부산 시장실을 그 여권 현 정부의 근원인 부산 예. 시장 여당 소속 시장을 검찰에 치고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겉으로 드러나온 거 뭐냐면 부산 의료원장 임명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부산 시장이 부산 의료원장 임명권이 있잖아요. 임명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어쨌든 양산 부산대학병원 원장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 임명한 게 그렇게 죄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네. 거기를 털었을까요? 박원순 시장이 서울대학 병원 교수했던 사람 서울 의료원 예를 들어 있으면 시장 시키면 그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청탁이 있었다면 그 노교수 불러다가 거기를 신문하면 됩니다. 너 뭐 부탁했냐? 이걸 하면 돼요. 이미 노교수로부터는 노한준 교수로부터는 압수수색 다 가져왔고 노한준 교수 소환하다가 야, 너 부탁했냐? 이거 물어보면 돼요. 네. 근데 부산시장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건 뭐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검찰이 쥐고 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일종의 저는 그걸 부산 커넥션이라고 보거든요. 연기만 피우지 말고 에? 본질적으로 얘기해봐. 에? 연기만 피우지 그거 말고 잡혀가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 부산 커넥션 문제, 그다음에 사모펀드 문제, 여기에 검찰 수사력이 집중 투입이 될 거다. 그래서 일반 형사부가 아니라 특수부가 투입된 거 아니겠는가? 그 딸 그 뭐 논문 이런 거는요. 뭐 공소시효 문제도 있지만 그냥 형사부 해도 돼요. 지금 특수부 할 일로만 죽겠는데 거기다 왜 투입시켜요? 두 개 다. 두 개 공통점? 공소시효가 무지무지무지만 남아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일들이다. 그 두 개. 검찰의 알겠습니다. 수사는 칼의 방향은 그쪽에서 갈 거고 거기서 그 김태형 칼에 맞는 변호사가 사람이 핵심적인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나올 거다. 왜냐하면 이제 예. 모든 언론이나 방송이나 뭐 여론에서는 뭐 입시라든지 논문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제가 보기에도 뭐 형사법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에요. 법적인 저도 문제는 법의 문제는 이제 아니라고 봐요. 펀드가 제일 커요. 사실 운동학원 문제도 네,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네. 오래 예. 지났고 공소시효가 대부분 끝났는데 뭐. 그렇죠. 대부분 지나서 사실은 뭐 배임 뭐 법인 이사했다고 그 정도 소송에서 만약 없는 채권을 만들어냈거나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공사한 건 맞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네. 보기에 뭐 형사적으로 문제되기 어렵고 지금 말씀처럼 펀드 문제 핵심적인 거는 아마 펀드가 어디 투자하고 그 결국은 이제 돈 문제죠. 예.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만 보면 돼요. 사실은. 사실은 말씀처럼 제가 보기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뭐 보통 몇백억 일도 아니고 10억, 20억 내역이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도 방송에 이제 뭐 그게 큰 돈이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모 펀드를 하는 맞아요. 금액 중에 사실은 큰 금액 10억, 아니에요. 20억은 큰 돈이 아니에요. 보통 평균 이상이 100억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10억 단위 사모 펀드들은 그렇게 한 1, 20%밖에 안 돼요. 작은 돈이 예. 가족 펀드니까 장난치기가 쉬워요. 구조가. 그러고도 있지만 사실 그 돈의 흐름만 보면 되오는 것이고 저는 그래요. 뭐 수사에 어려운 거라 보지 않고 그럼 뭐 사실 수사 결과를 보면 또 우리가 되는 그렇죠. 거고. 지금까지 예. 이제 또 이제 중요한 얘기 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부산대 이 병원장 문제는 결국은 장학금과 관련해서 대가 관계가 아니냐. 예. 그 김영란법도 있지만 결국은 그 돈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그게 사후적으로 어쨌든 그 부산 의료 원장을 선임하는데 도움 준 게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뇌물 아니냐. 청탁 아니냐? 청탁이나 네. 또는 뇌물 아니냐. 이게 네. 사실은 이제 알려진 건데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뭐 펀드 문제는 아주
근데 이게 뭐 오래 걸릴 사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간단하게 수사 봤을 결과가 뿐인데. 나오면 또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렇죠. 뭐 결국은 그건. 돈이 예. 어디로 갔냐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민정수석을 하면서 이게 과연 영향을 미쳤느냐 예.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보기에 뭐 이 정도 금액 가지고 큰 회사를 뭐 M&A하거나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아마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 게 크게 그림을 그면서 가거든요. 쉽게 예.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기처럼 뭐 주가 조작을 할 정도 규모는 아니에요. 예. 주가 조작을 한다면 이렇게 누가 어떤 실행 계획까지 짜고 그래프도 그리고 막 하면서 하지만 이건 그 정도 규모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로 사업 뭐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 뭘 하기로 했느냐 이런 것보다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실제로 M&A가 진행됐는지 그래요. 아니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예. 뭐 인수를 하는데 아니면 일단은 잠깐만 하나 궁금한 예. 게 검찰 압수수색한 날이 언제죠? 지난주 화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비 오는 날이었어요. 아 갑자기 부산에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 방송. 아.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이제 의혹적인 부분은 의혹이고 그거는 아마 조만간에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긴 5천 조가 한데 뭐 하는 거라고. 그 배고픈데 안 되겠습니다. 이게 검찰이 거기가 오늘 거기가. 필리핀인가에서 위치를 지금 추적 중이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거기가 핵심이에요. 거기부터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뭐 그것도 예, 나오면 우리가 또 추후에 얘기를 한번 그리고 해보죠. 저는 이제 예. 부산컨에서 S 회사 알겠습니다. 있는 예. 회사 이름도 얘기했어요 지금 S 회사. 네, 알겠습니다. 8월 28일 날 압수수색 받았던데.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그 내가 통계를 보니까요. 예. 사모펀드 중에 100억 이상인 게 88%. 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10억 뭐냐면 정도의 이 사모펀드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얘기예요.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억 이상 되는 거는 LP들이 많아요. 예. LP들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GP들이 장난을 못 쳐. 음. 근데 이거는 100억 아래쪽에 가족 펀드는요. LP와 GP가 거의 한 몸이라고 돌아가면 장난치기가 쉽다니까요 구조가. 의사결정이 빠르지. 예. 자, 남은 질문이 그 정말 얘기하는 많은데 내가 세 분. 그러면 여기까지 못하겠다 내가.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네. 세 분께 돗자리를 좀 예. 한번 깔아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거의 이제 네.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정말 부탁인데 이제는 짧게 아주 간명하게 네. 세 분 다 이제 선수들이시니까 청문회 예.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끝났죠 뭐. 청문회는 사실 근데 아직도 이제 여지는 열려 있잖아요. 자 어쨌든 청문회가 어쨌든 계속 열리게 될 건지 그리고 임명이 될 건지 네. 그 이후에 전국은 어떻게 예측되시는지 네. 세 분께 하나 요렇게만 해서 딱 세 문장으로 깔끔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단만 얘기해요. 자 김태우 변호사님 청문회는 안 한다. 안 임명은 한다. 된다. 임명된다. 예. 그 뒤는 그 뒤는 뭐예요? 전국? 네. 전국 냉각기죠 뭐. 일단 특히 이제 예. 제1야당과 그리고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는 네. 총사퇴해야 된다. 음. 총사퇴하든지 머리를 깎고 네. 예? 단식 농성 하든지 뭔가는 해야 된다. 이 좋은 판을 제1야당 지도부의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말도 안 되는 선택으로 이를 그르쳤다. 아니 그리고 근데 뭐 또 하나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중대 결심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으시든지 사퇴하시든지 그럼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지도부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전 그 얘기 말씀드릴게요. 왜? 어쨌든 짧게 하라니까.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월요일 아침에 항복선언 한 거예요. 예. 한 거예요. 가족 증인 다 뺄게요. 예? 그러면 사실은 법적인 시한 이걸 떠나서 정치도상 그건 받아주는 게 맞는 거죠.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예. 근데 이미 우리는 국민 기자간담회 하기로 예정했는 걸 국민 기자간담회 어디서 누구랑 법무부 출입기자단이랑 적선빌딩에서가 아니라 그 검증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민주당 출입기자들 데리고 국회에서 사회는 여당 수석 대변인.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정말 민주당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나쁘고 자유한국당은 무능한데 예. 근데 안타깝게도 나쁜 사람이랑 무능한 사람이랑 싸우면 나쁜 사람이 이겨요. 정치는 이기는 사람이 왕이에요. 일단은 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제가 요 시간씩은 세 분께 다 드려야겠네요. 한 3분 정도는 제가 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야기하면요. 예. 그 아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월요일 날 이제 사실상 그 증인 다 빼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예. 이미 토요일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딸과 노모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겠다. 그럼 빼도 된다. 대신 나머지 아까 말했듯이 뭐 펀드나 아니면 웅동한 관련돼 가지고 예. 오촌이나 동생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 이 정도는 국민 중에서 거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 당연히. 그런데 그것을 애초에 민주당이 미동도 안 하고 반응도 안 받았다는 거는 사실 그때부터 이미 어떤 상황에서도 받지 않을 거다라는 걸 인지했죠. 야당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4일이라고 시간을 이제 박았거든요. 예. 근데 그 4일이라는 거 의미가 사실 임명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만은 저는 그거 끝까지 아마 여당에서는 주판 튕길 겁니다. 보면은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예. 왜냐하면 지금 막판에 뭐가 남아 있냐면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지금 의원들이 저도 이제 많이 내용들을 들여다봤지만은 그 청문회 준비하면서 쌓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당장 이제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제 주광덕 의원과 그 곽상도 의원이 일부 이제 속도말로 깐 게 있잖아요, 속도말로.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근데 이것들이 하나씩 터져 나오면서 나중에 지지율 추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까를 아마 청와대와 여권이 끝까지 살필 겁니다. 네, 그거 결과에 따라서 아씨 그 청문회 한번 해야겠는데 생각하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간보는 게 지금 청문회 정신이라면은 저는 그거는 여당의 국정 운영으로서 책임진 자세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임명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 아니요, 끝까지 간볼 거다. 끝까지. 네, 끝까지 간볼 거다. 그럼 청문회도 개최가 그러면은 가능하다. 끝까지 가능하다. 간볼 거다. 왜냐하면 증인 신청을 안 해버리면요 내일도 열자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소위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것도 근데 법정 기한이 있으니까 이 이렇게 눈치를 서로 이렇게 보는 이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그것도 정도 참 비열한 얘기인 게 그 국회에 있는 대부분의 기한 규정이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참고하는 규정들이지 강행 규정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예산안은 매번 이제 시한 넘겨가도 되고 이런데 그렇다고 불법 예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상. 근데 알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어쨌든 아무도 기억 못하는 뭐 청문회 데드라인 같은 걸로 지금까지 청문회 거부였다는 게 여당은 좀 부끄러워야죠, 이거는. 일단은 눈치 보기가 계속 될 것으로 일단 예상.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게 왜 여당이 앞장서가지고 국무위원회 동생과 오촌 조카를 방어합니까? 저는 이건 이미 여당이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망각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거 두 분 합친 것만큼 시간 줘야 돼요, 저한테. 해보세요. 나경원 대표가요 가족을 다 뺀 게 아니에요. 월요일날 동생하고 동생의 전 부인은 아니다. 3명은 뺐는데 결국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 소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5일 달라는 얘기죠. 2일, 3일 예정된 거 5일 하면 7, 8일 하자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한 번 더 끌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만약에 저는 내일이라도 증인 없이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 인사청문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결단하게 달렸다라고 보고 지금 말씀처럼 그동안 자료를 얼마나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료가 많으면서 증인 필요 없어요. 그거 갖고 들이밀고 아냐 모르냐 물어보면 됩니다. 사실은 그동안 인사청문회 하면서 증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두 명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대부분 하루 했죠. 이틀까지 한 적 없어요. 이틀까지 한 저는 적은 거의 없었죠. 뭐 내일이든 모레든 하루든 이틀 뭐든 관계없이 만약에 오전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하면 됩니다. 12시 넘어까지 하면 되는 거라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임명은 될 거라고 봅니다. 임명 될 거라고 보는데 이후에 전국은 사실은 뭐 중대 결단을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 뭐 할 수 있는 게 이미 뭐 장내외 병행 투쟁하고 있어요. 정기국회 앞두고 있어서 이제 다 박차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사퇴할 거냐?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마 이제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체포영장 발부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그거 이제 아마 내일 원래 소환 날짜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안 가겠죠. 안 갈 텐데 안 갈 거라는 그렇죠. 건 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있죠. 유일한 카드가 이제 해임안을 내거나 아니면 국정조사 정도인데 이미 다 충분히 예상되는 거고 정기국회 상황에서 큰 변수는 안 될 거다. 오히려 더 큰 변수는 파행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기국회에서요 오히려 국정감사하고 이건 또 야당의 시간입니다. 여당의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검찰이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아마 임명이 되더라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세게 이제 붙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에 또 패스트트랙 이 검경 수사권 법안이 있습니다. 이가 관련된 게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제가 보기에 뭐 야당의 변수는 그렇게 뭐 할 게 제가 보기에 총사퇴한다고는 아마 이슈가 될 거예요. 그것 말고는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건 없다. 사실 이제 국감과 관련해서 이제 원외투쟁하는 거에 대해서는 김태우 변호사도 이제 상당히 좀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야겠죠. 의원들이 안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총선 전 마지막 국감은 야당 의원으로서 놓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오늘 어쨌든 뭐 예상은 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가 짧게 끝낼 수 없다 예상은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사실 끝났다, 생각보다 못한 이야기들이 지금 뒤에 더 있다는 거죠. 되게 재밌는데 뭐 요즘 하루하루 너무 이게 급변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는 시점 뭐 빠르면 이제 이슈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내일 나오죠. 수요일 기준으로 나올 텐데 그 사이에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그리고 이제 지금 현 변호사님 마지막에 얘기해주신 것처럼 뭐 지금 자한당 쪽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현재까지 상황에 대한 세 분의 날카로운 분석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또 세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뭐 무슨 요일 녹화가 될지는 좀 저희도 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분의 스케줄과 함께
예. 우리 저 네이버에 치면 편성표 나오는 거 이런 거 좀 합시다. 부단 유기하게 편성표 나오는 거 좀 해봅시다. 뭐 하세요 지금? 지금 아니 우리 정치인 댓글 사이에 중에 보니까요. 네.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아니 이거 보고 싶은데 다른 게 막 나온다. 그래, 다른 거 연결돼 있다. 편성표. 독립해달라 이 얘기 있더라고. 자 지금 요 이야기까지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네. 라디오 본부장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찍고 텔레비 가야죠 우리. 자 오늘도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우리 또 정말 이런 치열한 이야기들 계속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